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교통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어로는 흔히 PTSD라고도 하죠. 이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는 신체에 상해를 크게 입어서 수술도 여러 번 하고 그러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도해져서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고, 반면 교통사고로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당시에 사고 장면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나 그래서 잊혀지지 않고 잔상처럼 남아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옆에 탑승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걸 목격했거나 사고 직전에 큰 차량이 나를 덮치는 장면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으면 보통 전문의는 여러분에게 약물 치료를 권해서 몇 개월간 해보는데 증상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죠. 어떤 경우는 무려 1, 2년이 지나도 여전히 호전되지도 않고요. 물론 그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하고 직장 생활이나 대인관계도 망가지죠. 한 번의 사고로 얼마나 잃은 게 많아요. 그런데 막상 보험사로부터 여러분의 합의금의 수준을 들으면 황당할 겁니다. 여러분이 고생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느껴지죠. 억울해도 사실 보험사는 여러분에게 합의금을 그렇게 적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이 진단이 그렇게 큰 부상처럼 보질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약관에 보면 합의금의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까지 그 정도를 순서적으로 나열해 놨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은 고작 12급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하면 1급부터 낮으면 14급까지인데 12급이면 여러분 정말 낮은 거거든요. 동일한 등급의 다른 부상을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비견되는 게 척추 염자나 관절의 염자가 있는데 사실 이런 증상은 교통사고 후에 며칠만 지나면 사라지고 이후에는 말끔히 나아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이렇게 자동차 보험 약관의 부상 급수에서 자체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과소평가로 나열했기 때문에 12급인 여러분에게 과연 합의금이 얼마나 지급될까요? 대충 짐작이 가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저렇게 부상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도 사고 이후에 그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일상생활이 어려웠는지, 또 그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애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 후유장애가 남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합의금이 결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고 엄연히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같은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많은 보상과 합의금을 받은 사례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보험사로부터 적은 합의금을 제한받았다고 느낀다면 한 번쯤은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